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출발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다면 장 막판까지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고 코스피는 0.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이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0.65% 하락과 함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까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어제 강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플랫폼 기업들, 이쪽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어제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오늘은 이쪽 업종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도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8월 첫날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면 지금 5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은 수급에 큰 변화가 없었네요.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 많은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무더기로 급락이 났어요. 미국에서 이 기술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거의 게임이 끝났다 라는 취지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은 제가 단타가 아니라면 투자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각들을 유지해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양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던 네이버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오늘은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 종목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대한항공,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하이브, CJ제일제당, 현대해상, 에코프로, 하나금융지주, 하이브를 제외하면 많은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행히도 나스닥이 0.6%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과 S&P 500은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1%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를 보면 현재 0.2%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6%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고요. 자, 일단 전날 미국 증시는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절적인 요인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졌다면 최근에는 다시 한번 유가가 뛰어오르면서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조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여러가지 해석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저번 달에는 3.0%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측이 3.1%였다면 3%가 나왔었고 이번에 예측치는 3.3%입니다. 한 0.2% 정도? 이 정도 예측값이 올랐고요. 그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국제유가의 상승, 그게 가장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달 초부터 갑작스러운 상승과 함께 배럴당 60달러대에서 80달러대까지 국제유가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예측값은 3.3%니까 한번 그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차트가 주봉상 차트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은 52주 평균을 나타냈어요. 즉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노란색 선은 1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의 유가 흐름을 보세요. 지난달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52주 평균선을 올라섰고 그렇다는 것은 1년 평균 대비 유가의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 평균을 넘었다는 것은 이번 달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게 물가를 조금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모든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원리를 봤을 때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고 해도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기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코스피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 매수 매도가 일어나는 원유, 채권, 달러, 부동산까지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그 추세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애매하게 추세를 바꾸는 것이 아닌 확실한 추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평균을 밑돌았던 국제유가 가격이 최근에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방 쪽에 있으니까 잠깐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추세를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하고는 조금은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는 모든 2차전지 관련주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AI 관련주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조금은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반도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쪽에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모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모처럼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죠. 지금 21선 위에서 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좋지 않은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도 그 안에서도 오늘만큼은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의 추세는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다면 다른 국내 대표 산업들, 그쪽 업종들의 주가의 약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 이쪽은 또 강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가 후자 쪽의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조금은 전자 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데 꼭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반면에 한번 오늘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이 업종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관련주예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준은 계속 많이 따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흑자로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STX 중공업도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3%와 함께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2분기 연속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된 것은 2021년 이때 수주 잔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253억 달러를 수주했다면 2022년 그때는 20%가 증가해서 295억 달러를 달성했고 또 올해는 7월까지만 했을 때 무려 336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보였던 것이 21년에 그 수주권이 한몫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2년에는 한 20% 증가했죠. 그리고 2023년에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했을 때 22년의 수주 잔고를 10%나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10%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21년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22년은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도 23년은 내후년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조선주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2차전지가 상승이 나온다면 반도체라든지 AI, 플랫폼, 그리고 로봇 관련주, 국내 대표 산업 관련주들은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간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희소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조선주는 조금은 예외를 두는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올 때도 같이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하물며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올 때 그때도 힘을 받아서 테마 자체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황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서 이 범주 안에서 조금은 빼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업황과 실적 모두 지금 당장이 아닌
내후년까지 계속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필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실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잖아요. 당장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지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기대감을 높일 수만 있다면 주가는 계속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다음 분기라든지 그 이상으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늘어나는 수주 잔고를 토대로 계속해서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무더운 하루였었는데 내일 모레면 또 태풍이 온다고 해요. 모두 비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